기존에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결산을 뭐 서브 역할로 해가지고 그것도 결산을 해보기는 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. 근데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이 혼자 다 하거든요. 뭐 이렇게 뭐 위에 선임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물어보는 정도인 거지, 내가 업체를 맡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해야 돼요. 뭐 물론 이제 결제라는 시스템은 있긴 하지만 처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죠. 저도 처음에 7월에 딱 들어갔을 때 뭐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단해요. 어떻게 보면 이 결산하고 법인세 신고에 비하면 정말 간단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때도 처음이니까 그 부가가치세 신고도 어려웠죠. 근데 결산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, 결산이나 법인세 신고를 부가가치세 신고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. 원천세 신고처럼 그냥 뭔가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하는 막연함. 그래서 제가 그 초급반에는 업무 스케줄이 들어있는데, 그때 자기 스케줄 관리를 하지 않으면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모든 부가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가 각 장부에 들어가서 법인세 신고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, 그 과정을 모르고, 전체에 대한 과정을 모르고 그 각각의 스케줄에 맞게 내가 업무를 해놓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정말 막연했어요. 그러니까 딱 3월이 됐는데 기존 원천세 신고는 그때그때 다 끝났는데 입력은 해놓긴 해놨거든요. 입력을 하라고 하니까. 근데 이 결산이라는 거를 3월에 한다. 그러면 이거는 진짜 3월 달에 힘들어지는 거예요. 3월 달에는 신고서가 나와야 되는 시점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2월 달에 결산, 뭐 입력도 하고 결산도 어느 정도 해놔야 3월에 마무리 결산을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건데, 그걸 아예 몰랐던 거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신입이니까 좀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,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그분들도 굳이 얘한테 얘가 어느 정도 모르는지 모르니까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법인을 6개 담당을 했었거든요. 6개도 마무리를 못했어요. 첫 법인세 신고인데.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그 글을 써놨는데 실패했다 그랬죠. 제 첫 번째 법인세 신고 결산은 실패했다. 그래서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요. 처음 하면은 완전히 힘들 거고, 네.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 토요일 날 와가지고 배우는 거는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, 저는 이제 오래 해봤으니까 어떤 업체를 맡겨도 별로 이제 지금은 거부감이 없어요. 근데 경력이 한 8년, 9년 됐을 때도, 만약에 1월에 나한테 어떤 업체가 왔으면 엄청 부담스러워요.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. 기존 업체는 그래도 부가세 신고도 해놓고 그래도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데, 새로운 업체가 1월 달, 뭐 12월 달에 왔다. 12월이면 좀 낫죠. 뭐 1, 2월 달에 왔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.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이제 기존 업체들도 있을 거고. 근데 제가 일반 회사에 갔을 때 1월 달에 입사를 했거든요. 근데 1월 달에 입사를 했어도 거기에 결산이 안 돼 있었어요. 아무것도. 근데 뭐 업체 하나니까, 뭐 일반 기업에서는 자기 그 한 회사만 하면 되니까 뭐 세무사 사무실 다녀서 뭐 몇 개, 뭐 20개 정도 하는 그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, 업무 방식이 일반 기업하고 세무사 사무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만 가지고 볼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정말 결산만,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결산만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. 그것만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. 근데 그런 이제 그 자체 기장을 하는 데들은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업무 방식이 다르긴 다르죠. 그런데도 이제 제가 그때 했던 게 요구를 했었어요. 훑어보는 거.
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당장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100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. 어쨌든 일이 존재해요. 처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그래도 빨리 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훑어보기를 했어요. 제일 먼저 한 거는 한 3일 정도는 회사 들어가가지고 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. 장부만 봤어요. 장부만. 근데 이제 데이터도 2018년 1월에 들어갔으니까 2017년 거를 했겠죠? 2017년 거를 봤는데 우선 회계 처리를 해놓기는 해놨지만 도대체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해놨을까?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거를 다 지워버릴까? 다 지우고 그냥 다시 내가 다 해버릴까? 근데 그러기엔 또 해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거기는 정말 데이터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. 그래도 한번 훑어는 봐야 되겠다. 그래서 봤는데 처음에 보는 게 이제 부가세 신고, 원천세 신고 이런 거 먼저 보겠죠.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회사를 내가 면접을 보고 들어가서 이제 했지만 회사의 뭐 이름 정도나 아는 정도인 거지 규모나 이런 것들은 모른단 말이에요.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. 그래서 부가세 신고 봐야 되고 원천세 신고해 놓은 거 보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사업장 정보를 봐야 돼요. 이 회사가 어떤 업종인가. 업종은 뭐 사업자 등록증 한번 딱 보면 나오긴 하죠. 그거 대충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를 보면 이 업종이 그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이 나와 있으니까 부가세 신고에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다 과세표준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여기는 이러한 매출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한번 훑어봅니다. 신고서를 먼저 훑어봐요.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훑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는 어떤 매출을 이렇게 세분화했고 또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은 뭘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.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계정 과목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뭐 자본 쪽 계정을 봤는데 내가 그동안 세무사사무실에서 써보지 않은 계정 과목을 막 쓰고 있다.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그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자산부채 쪽은 IFRS 쓰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똑같거든요. 그래서 별로 어려움은 없기는 하는데 어쨌든 훑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지 그 회사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빠르게 이제 그 다음엔 뭘 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.